이 아이가 설사를 계속 반복하고 살이 조금씩 빠지는데 병원에서는 장염이나 소화 문제 같다고 하는데 치료를 계속해도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 질환들은 꽤 많은데 IBD라고 해서 염증성 장질환이 있어요. 사람에서 이제 크론병 같은 것도 있고 소화 효소가 잘 안 나온 질환도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장종양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장유래 종양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개나 고양이에게 장종양은 흔한 병인가요? 개에서는 전체 종양 발병률에서 한 3% 정도밖에 안 되고 고양이에서는 한 5%, 어떤 논문에서는 8%까지 얘기하는데 꽤 높은 거예요. 근데 고양이는 이제 백혈병 바이러스에 의해서 아니면 림프종 때문에 생기는 게 많다 보니까 많은 건데 개에서 3% 같으면 높지 않은데 이 주제를 왜 오늘 언급을 하냐 하면 노령으로 넘어가면 퍼센티지가 급증해요. 그리고 최근에 장종양을 많이 저희가 조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호자가 인지할 만한 증상이 있나요? 소장과 대장에서 생기는 것 좀 구별해서 오늘은 소장, 대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소장하고 대장이 하는 일은 영양분을 흡수하는 곳이에요. 요곳에 종양이 생겼을 때는 음식물이 내려가면서 장벽이 종양으로 인해서 두꺼워지면 음식물이 잘 통과가 안 되겠죠. 그래서 구토를 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구토가 많지 않아요. 장종양 임상 증상이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변 상태가 좀 질척하거나 아니면 연변을 놓거나 점액질이 좀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증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변이 좀 가늘어지거나 이런 얘기도 하는데 오히려 특징은 감춰져 있는 빈혈과 혈중의 단백질 성분이 떨어지는 저단백 혈증 같은 게 나타나면서 애가 천천히 체중이 감소하고 천천히 쇠약해져요. 솔직히 장종양을 보호자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커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숨어있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더 위험하고 저희가 알았을 땐 타이밍을 놓쳤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종양은 솔직히 임상 증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주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한 질환이에요. 사람은 가공육이나 덜 익힌 고사리를 많이 먹으면 대장암이 생기는데 개도 먹는 것 때문에 생기나요? 장종양을 진단하고 나면 많은 보호자분들이 자책을 하세요. 내가 뭐 잘못 먹여서 그런 거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솔직히 아니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고사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장에 종양을 유발하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익혀 먹지 않으면 안 되는데 개가 고사리를 먹거나 햄이나 이런 가공육을 먹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이 종양은 발생되는 게 유전적인 소인이 가장 많고 후천적으로는 반복되는 염증성 변화, 유전자의 불안정성 이런 것 때문에 종양이 발병되는 거니까 사양 관리하고는 그렇게 밀접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자책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추후에 식이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아닌데 관리가 필요하기는 해요. 장에 생기는 종양이 어디에 생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장벽은 총 4층으로 돼 있어요. 뭐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냐 내가 개를 키우면서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장종양은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모든 소화기는 구강에서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 중에 구강과 항문을 빼놓고 놓고는 다 똑같은 구조로 돼 있어요. 총 4층으로 돼 있는데 맨 안쪽에 점막, 두 번째가 점막 하지, 세 번째가 근육층, 맨 바깥쪽이 장막층인데 이걸 제가 설명을 왜 드리냐면 이 장벽의 두께가 요 부위들 중에 종양이 생기는 부위가 따로 있어요. 그 중에 장벽의 종양으로 발전하는 부위가 근육층이면 평활근종이고 점막 하직이면 기스트라고 하는 종양이 있어요. 또 분비하는 세포가 종양성 변화를 보일 때 서남종이 되고 림프구가 침륜될 때 림프종이 생기는데 이 종양들이 다 치명적이에요. 생존기간이 1년에서 2년, 심한 애들은 6개월밖에 못 사는 애들이 있어요. 수술적 절제를 해도. 그래서 항암 치료까지 가야 되는 되게 치명적인 질환들인데 이게 두꺼워져서 제가 얼마 전에 한 8kg 정도 되는 허스키를 수술했는데 12 곱하기 6cm 제 팔뚝 정도 되는 종양을 절제를 했어요. 그런데도 똥이 나옵니다. 토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 애가 극심한 빈혈을 유발을 해요. 왜냐하면 장벽에 작은 궤양이 있어서 미세하게 출혈이 돼요. 보호자가 혈변이나 흡변을 인지하지 못하세요. 또 혈중에는 총단백 수치도 급격히 떨어져요. 시름시름 쇠약해져 가는 거예요. 이 질환이 임상 증상이 변이 가늘어진다든지 아주 심한 설사나 점액변, 연변 이런 거, 구토, 식욕 저하를 보인다면 보호자분들이 병원 안 오실 리가 없는데 이게 이렇게 감춰져 있는 증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임상 증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체중 감소가 있고 뚜렷한 이유 없이 잘 먹는데 급격히 체중이 빠지거나 쇠약하다 느껴지실 때는 검진을 꼭 받아보시되 초음파 검사, 엑스레이
검사 이런 걸 통해서 장에 뭔가 복강 내 종양이 있는데 이게 어디 유래지 또 어디까지 파급됐지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CT 검사가 가장 유용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에 혈액 검사나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서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게 됩니다. 치료 방법은 수술밖에 없나요? 예, 종양이기 때문에 작으면 작을수록 조기에 수술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고요. 예후도 훨씬 좋고요. 커지고 지연될수록 예후가 급격히 떨어져요. 수술 후에 재발률이 높나요? 다른 부위하고 다르게 장은 길지 않아요. 특히 소장은 엄청 이제 여러 분절로 되어 있고 길고, 대장에 생길 때 대장도 굉장히 긴데 장의 한 부위에만 종양이 생겼다면 그 부분을 완전히 절제하고 문합을 해주면 돼요. 완전한 절제를 했을 때 일단 기대 수명이 길어져요. 양성 종양이라면 자기 수명까지 살 수 있어요. 뭐 13살, 15살까지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 종양은 상당수가 악성입니다. 그 중에 선암종 같은 경우는 수술을 잘하고 항암 치료를 해도 항암의 반응을 잘 안 해요. 선암종은. 이런 경우에는 보통 한 6에서 9개월, 12개월 정도 살아요. 다른 부위에 생기는 다발성 림프종 같은 경우는 항암을 하면 보통 한 300일 정도 살지만 장에 생기는 림프종은 보통 6에서 9개월 그 이하 사는 경우도 많아요. 또 만약에 비만세포종 같은 게 장에 왔다면 2에서 4개월밖에 못 삽니다. 피부에 생긴 비만세포종은 1년 이상, 2년까지 사는 애들도 많은데 장에 생기는 경우에는 굉장히 급격히 악화가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점막 하직이나 근육에 생기는 종양들도 완전히 절제하면 항암이 없이도 1년, 2년은 사는데 장에 생기는 종양은 생각보다 항암 반응이 떨어지기 때문에 범위가 작을수록 예후가 좋아요. 그래서 밖에서 만져질 정도, 보호자가 인지할 정도의 진행이 되면 예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종양은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추천을 드려요.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지금 오늘 복강종양 3탄으로 장종양을 제가 올렸는데, 복강종양을 1탄, 2탄, 3탄 자꾸 찍는 이유는 종양의 특징은 보호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호자 인지하실 때는 늦었을 때가 많기 때문에 주기적인 건강검진이 이 경우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장종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합병증은 빈혈이 유발이 되는데, 빈혈이 생기는 기전은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미네랄 중에 하나가 철분이에요. 왜냐하면 철분은 얼마나 중요한지 써먹고 무한 재활용을 해요. 적혈구에 들었으면 적혈구를 파괴시키고 나면 해모지들이 다시 빌루리빈 이런 이쪽에서 다시 다 철분을 회수해서 다시 써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철분을 몸 밖으로 흘리지 않는데, 장종양이 빈혈이 되는 원인은 몸 밖으로 흘러나가잖아요. 변으로. 그러니까 재활용이 안 돼요. 그러면 철분 결핍성 빈혈이 오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철분제를 써서 철분 결핍성 빈혈을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장종양은 계속해서 장에서 단백질 성분이 누출되고 흡수가 잘 떨어지기 때문에 저단백 혈증이 오면 수술을 하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단백질 수치가 다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치명적이진 않은데 이게 수술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예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치료를 하게 됩니다. 건강검진은 얼마 만에 한 번씩 해야 하나요? 건강검진을 했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어요. 그럼 6개월에 한 번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지만, 만약에 이상 소견이 보이면 그 질환에 따라서 추적 관찰하는 간격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건 주치의 선생님이 제안을 드릴 겁니다. 장종양의 경우에는 진단을 할 때 앞에 수술하기 전에 하는 검사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종양은 대부분 정말 중요한 검사가 수술 끝나고 절제해낸 이 조직에 대한 검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종양인지를 알아야지 항암제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종양에 얼마나 악성도가 있는지 요즘에 이제 가장 대세가 되는 거는 기준 시야당 분열하는 세포가 몇 개가 있는지를 측정을 해요. 이걸 마이토틱 카운트라고 하는데, 분열 개수를 측정을 해서 10개 이하냐, 30개 이상이냐 해서 30개 이상이면 고위험군이에요. 고등급 악성 종양이 나올 때는 항암도 더 강력히 해야 되는데, 항상 조직 검사 결과에 이 마이토틱 카운트하고 얼마나 주변 조직에 혈관화가 많은지, 침습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종합해서 항암 치료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끝나고 나서 조직 검사 결과를 가지고 술 후에 어떻게 항암 치료를 할지, 어떻게 관리할지, 예후가 얼마나 될지를 다시 상담을 드리게 돼요. 네, 오늘은 복강종양 3탄으로 장유래 종양에 대해서, 장종양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이 경우에도 환자 스스로도 인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옆에 있는 보호자분이 인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빨리 진단하시고 치료를 하셔야지 보다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이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